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문화와 문화가 가진 힘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공공외교의 중요성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공공외교 역시 문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공공외교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공공외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외교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자, 먼저 공공외교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공공외교란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 관계를 증진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외교란 정부 간 소통과 협상 과정을 일컫는 전통적 의미의 외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문화, 예술, 원조, 지식, 언어, 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 대중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사고 감동을 줌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공공외교의 기본 컨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측면에서 공공외교는 주로 외국의 대중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여기에 더해 비정부기구인 NGO와 대학 등 교육기관, 언론 등도 우리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공공외교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외교 정책에 대한 자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자국민과 자국 내 여러 단체 및 기관도 공공외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공공외교는 어떤 기존의 전통적 의미의 외교와 비교했을 때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 의미의 외교는 이 외교의 주체가 중앙정부이며 통상적으로는 이 A국 정부와 B국 정부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외교의 영역도 정무 그리고 안보 외교, 경제 외교가 외교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교 행위의 주체와 대상으로서 전통 외교에서는 중앙정부가 유일한 외교의 주체이자 대상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공공외교의 경우 이 외교의 주체와 대상이 전통 외교와 달리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외교의 주체를 보면 이 공공외교의 주체는 중앙정부를 포함하여 다양한 민간단체라든가 심지어 일반 개인까지 외교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공외교의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국 중앙정부를 포함하여 외국의 일반 대중과 그리고 NGO, 대학, 언론 등이 또 모두 포함됩니다. 이 외교 행위의 주체를 보더라도 공공외교는 중앙정부를 포함하여 다양한 민간단체, 심지어 개인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전통외교의 성격이 이 폐쇄적인 비밀외교였다면 현대적 의미의 공공외교는 개방과 참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외교는 정무 그리고 안보, 경제외교와 더불어 외교의 세 번째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공공외교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외교부 공공외교 문화국 디지털 공공외교과에서 제작한 짧은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공공외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전통적 외교가 정부 간 소통과 협상의 과정을 의미했다면 공공외교는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민과 함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한 외교 활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군사적 개입, 강압적 외교, 경제 제재 조치 등의 물리적 힘이 중심이 되는 하드 파워 대신 매력을 통해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소프트 파워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호감과 신뢰 형성을 추구하는
공공외교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0년 기존의 정무외교, 경제외교와 함께 공공외교를 대한민국 외교의 3대 축으로 설정, 공공외교를 주요 외교 정책으로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공외교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인 공공외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통합적 체계적인 공공외교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활동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는 한국의 다양한 매력 확산을 위한 문화 공공외교, 한국 바로 알리기에 힘쓰는 지식 공공외교, 한국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정책 공공외교를 3대 콘텐츠로 선정하고 분야별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세계 각국에서 한국 주간, 수교 및 주요 외교 계기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전통문화, K-팝, 영화, 드라마 등을 활용한 문화 공공외교를 통해 전 세계와 소통하며 한국을 알리고 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함께 한국어와 한국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하며 주요국 의회, 학계, 싱크탱크, 언론 등을 대상으로 우리 외교 정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 공공외교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공공외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원칙을 소개하는 트러스트 캠페인, 전 세계 127개국으로 확산되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대와 지지를 촉구한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등 SNS,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공공외교로 공공외교의 지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외교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우리의 문화, 지식, 정책을 바탕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공외교 개념은 언제 어떤 계기를 통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공외교 프로그램이 국가 차원에서 처음 운영된 것은 냉전 초기인 1953년 미국에 의해서입니다. 당시 미국의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대외공보처를 설립하여 해외에서의 미국 정부 그리고 민간기관의 다양한 교육과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했던 것이 이 공공외교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목적은 냉전 시기 다양한 정보 활동과 교육, 문화교류를 세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 세계에 이 미국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해외의 많은 미국 전문가들을 미국으로 오게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이 미국 문화와 사회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즉, 미국의 우호적인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자, 한편 이 공공외교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마찬가지로 냉전이 진행 중이던 1965년입니다. 당시 미국의 전직 외교관이자 터프츠 대학 플래처 스쿨의 학장이었던 에드먼드 걸리온이라는 사람이 에드워드 머로우 공공외교 센터라는 것을 설립하면서부터 이 공공외교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에드먼드 머로우라는 사람은 미국 방송, 저널리즘의 아버지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 공공외교의 목적 또한 대외공보처가 추구했던 미국에 대한 이 우호적인 여론의 형성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를 기점으로 이 공공외교가 외교의 한 형태로서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시대적 특징을 살펴보면 공공외교의 개념의 등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선 1960년대 미국은 이 베트남전의 패배로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이 약화되던 시기였고, 그리고 유럽이나 일본이 부상하는 등
세계적으로 이 국제정치 정세가 전환기를 맞이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미국이 가진 하드 파워만으로는 이 글로벌 정치 경제 질서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세력이 쇠퇴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던 미국은 자국이 선호하는 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또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하드 파워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인식이나 세계 여론에 이 민감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후 미국 학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공공외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이 공공외교는 외교의 중요한 영역으로 편입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 이 냉전이 종식되면서 이 공공외교에 대한 논의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나 통신수단의 혁명적인 발전은 이 국제정치 사안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의견 표출을 활발하게 만들었고 또 여론을 중시하는 공공외교의 중요성 또한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 2001년 발생한 9.11 테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이 군사력과 경제력 중심의 하드파워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인식도 이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외교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외교의 패러다임으로서 이 공공외교가 재조명되기 시작하였고 하드파워와 함께 이 소프트파워의 중요성도 또한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